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온신학회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의 강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진화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 이론인가 혹은 세계관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무신론에 기반을 두고 전투적인 종교 비판을 제시하는 서적들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물학, 특히 진화생물학적 주제를 다룬 작품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출판된 데니얼 데니스의 Breaking the Spell과 리처드 도킨스의 The God Delusion은 다윈의 진화론은 너무나 강력한 설명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물체도 예외 없이 녹여버리는 산, 유니버설 에시드와 같이 신에 대한 믿음과 같은 많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개념을 침식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적 종교 비판은 처음에는 인간의 기원을 오직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는 목적과 가치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오직 진화심리학에 기초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논정의 노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타당성을 침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윈의 진화 이론은 명백히 하나의 과학 이론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을 옹호하기 위해 생물학에 호소하고 있는 최근의 무신론 변정론에서 진화 이론은 다윈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정적인 과학 이론에서 반신론적 이데올로기로 전도가 된 것입니다. 20세기의 진화 이론과 관련된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다윈의 진화 이론을 잠정적 과학 이론의 범주를 넘어서 다윈주의로 곧 하나의 세계관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윈주의는 현실의 근본 본질, 물리적인 우주, 인간의 기원, 인간의 본성, 사회, 심리학, 가치 및 운명과 같은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진화론적 서술을 통해서 일관된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다윈주의는 그 자체로 종교 또는 무신론적 신앙 정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다윈주의를 보편적 무신론 이론 또는 세계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옹호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도킨스는 진화를 보는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방식이자 진화를 가르치는 가장 영감을 주는 방식은 유전자의 관점에서 전체 과정을 보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전자는 자신의 보존과 이익을 위해 자신을 담지하고 있는 신체를 조작하고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신체는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도킨스는 말합니다. 도킨스의 저작 전반에 걸쳐서 그는 개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세계 전체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따라서 동물은 모든 측면을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힘의 지렛대로 사용하여서 지시를 전달하는 기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주제, 특히 진화생물학과 관련된 주제를 대중화시키는 영향력과 이러한 주제를 무신론으로 개종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도킨스는 최근 생물학의 사용과 생물학의 남용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특히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도킨스에게 다윈주의는 잠정적인 과학 이론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는 관찰을 포함하여 경험적 관찰의 세계를 설명해 내려고 하는 보편적 이론입니다. 1996년 중요한 에세이에서 도킨스는 현재 세상을 보는 방법에는 다윈주의, 라마르크주의, 신이라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마르크주의와 신은 둘 다 세상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설명 원리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선택은 다윈주의라고 주장합니다. 도킨스는 다윈의 진화론을 다른 이론과 동일한 인식론적 수준에 있는 단순한 과학이론 그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인 세계관입니다. 도킨스는 다윈주의가 우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원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화 생물학자들은 다윈주의가 현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도킨스는 더 나아가 그것이 사물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통찰이라는 겁니다. 다윈주의는 세계관이자 장엄한 서술이자 메타서사, 즉 삶의 위대한 질문을 평가하고 답하는 총체적 틀이 되고 있습니다. 도킨스와 마찬가지로 데니슨 진화론이 일반적으로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믿음, 특히 신의 개념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데니스에게 다윈주의는 신에 대한 관념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넓고 불필요한 형이상학적 개념을 침식하는 보편적 산, 유니버설 에시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윈주의가 삶, 의미, 목적 영역과 공간 및 시간, 원인과 결과, 메커니즘 및 물리 법칙의 영역의 상관관계를 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윈주의 세계는 모든 것이 표준 과학적인 인식론과 형이상학에 의해 설명될 수 있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윈주의에는 목적과 초월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윈주의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신비화하고 통합하며 보다 안전한 토대 위에 놓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킨스와 데넷은 다윈주의의 지위를 둘러싼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논쟁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이자 그 논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윈주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유사한 과학 이론으로서 특정 영역에서는 분명 중요하지만 더 넓은 문화적 의제와의 관련성은 제한적인 것일까요? 혹은 훨씬 더 광범위한 문화 및 사회적 의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현실의 한 측면에 적용되는 잠정적 과학 이론으로 간주되는 다윈의 진화 이론에서 보편적 세계관으로 간주되는 다윈주의, 즉 환원주의의 화신으로의 전환은 몇 가지 심각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모든 과학 이론은 관찰 증거의 축적과 이론적 이해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하고 수정의 여지가 있으며 심지어 폐기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킨스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말에는 다윈이 승리할지 모르지만 21세기의 후계자들이 다윈주의를 포기하거나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정해야 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도킨스는 이런 종류의 역사적 침식에 상대적으로 저항력이 있는 핵심 다윈주의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현재 다윈주의가 지구의 현재 생명체에 대한 가장 좋은 이론적 설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의 진화생물학자들이 이러한 판단을 공유할 것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윈주의가 옳다고 믿을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정말 그러한지는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설적 입장에 서서 관찰 증거를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이론적 판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바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 입장을 견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면 오랫동안 통용되던 많은 이론이 급진적으로 수정되거나 심지어는 폐기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윈주의도 그런 과학 이론들 중의 하나일까요? 그러면 다윈주의에 기초를 둔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그들의 세계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윈주의가 미래에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증거를 근거로 볼 때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급진적인 이론 변화의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핵심은 과학적 이론은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과학 이론은 현재 이용 가능한 실험적 관찰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제공합니다. 급진적인 이론의 변화는 현재 알려진 것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이 있다고 믿어지거나 새로운 정보가 밝혀져서 현재 알려진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강요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 한 어떤 이론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설명이라고 믿어진다는 점만은 말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래야만 합니다. 도킨스와 데넷은 과학이론에서 세계관으로서의 전환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전환을 어떻게 방어할까요? 그들은 그러한 방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자명하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티모시 샤나한은 도킨스의 방법이 다윈주의적 추론을 위한 적응주의 철학의 논리를 정교화하여 진행되었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킨스의 광범위한 결론은 일련의 논리적 전제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험적 데이터에는 간접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도킨스는 본질적으로 귀납적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다윈주의적 진화 설명을 옹호한 다음에 이를 통해 안전한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일련의 전제 형태로 다윈주의적 세계관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다윈주의가 관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라고 추론한 도킨스는 잠정적인 이론을 특정 세계관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신론은 일련의 공리적인 전제들의 논리적인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 궁극적인 근거가 실제로는 추론적이지만 추론된 신념의 확실성을 갖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부에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